자, 14강 가겠습니다. 관리 파트는 문제가 한 2문제 정도가 뜰 수도 있어요. 이제 보시는데, 자, 1번 우리가 이제 기출에 나오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번에 4번을 보시면은 인력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거는 경제적 관리인데 계약은 법률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에 가시면 이제 경제적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은 소유권과 관련되는 것은 다 법률이니까 법률이고, 순수이익이 합리적으로 창출하는 건 경제적이다. 유지보수 계량은 기술적이죠. 물리적 하자는 기술적이야.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이 거래 활동에서에 대한 최대 이익은 뭐 이건 소유 활동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관련은 거래와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소유권하고 권리, 계약 이런 거 나오면 법률적 찍어야겠구나. 순수이익 나왔다? 순수이익 나오면 이건 기술적이구나. 그래서 이제 위에 보시면 이제 이런 게 다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이나 법률적인 것에 들어가면 법률적이고, 물리적, 기능적 하자는 기술적이다. 순수익 들어가면 경제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위설, 안전 이렇게 했죠. 위생, 설비, 보안, 보존은 이제 기술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경제적 관리는 이제 소유 활동이죠. 내가 판 게 아니야. 관리한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 활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래 활동과는 최대 이익을 올린다는 건 안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3번에 이 유지활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활동 자체가 유지활동도 출제가 자주 돼요. 그래서 유지활동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 시설이나 장비 등의 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유지활동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물리적 현상의 유지 관리는 이제 부동산의 물리기능 하자가 생겼을 때 사전 예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번에 2번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총수익의 일정 비율이라는 자체는 비율임 자체란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4번 기밀리지 보안관리 측면에서는 자가관리보다 위탁관리 유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자가관리가 더 유리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은 혼합은 필요한 것만 선별하고 위탁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법률, 경제, 기술에서 우리가 보통은 법적, 이 인감도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직접 관리를 하고 금고도 내가 관리를 해요. 법과 경제는. 근데 기술적으로 화장실 청소 같은 건 외주를 주거든요. 이게 일반적입니다. 반드시는 아니야. 근데 우리가 밖에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는 게 이제 외주에 대한 위탁이고, 이 관리 책임 소재가 내가 일부하고 내가 일부하고 남이 하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분명이 아니라 불분명하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있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이 있던 섹터인데, 섹터라는 건 이제 영역입니다. 부동산 관리에 있어서 관리에서 어셋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자산 관리, 건물 임대차 관리는 이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재산 관리라고도 나왔었어요. 감정평가 시험제는. 그래서 부동산 관리, 시설 관리인데, 자, 우리가 위설 안전이라는 자체가 시설이잖아요. 위생, 그죠? 이게 화장실 청소, 설비 운전 보수, 위설 안, 보안, 전, 그죠? 그래서 보존 한 건데, 여기서 이제 메인 매각은 아니죠. 에너지 관리나 외주 관리는 다 기술에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도 이제 금융과 연결이 되죠. 금융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펀드라든지 리츠라는 걸 배우셨어요. 리츠는 이제 리츠는 리츠 회사가 부동산을 사들입니다. 그래서 상장을 해서 주식을 발행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는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을 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 방식이 외부의 전문자치를 해서 이 집단에서 위탁하는 비중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관리를 외부의 전문적 집단에서 위탁하는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오른쪽에 이제 5번이 그 얘기인데요. 자, 인구가 자꾸 도시로 몰려요. 건물이 고층화되고 도시화되다 보니까 건축 기술이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에 대해서 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재 소유자가 또 요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위탁관리를 낳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그 전문가한테 맡기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관리로 가요. 그럼 여기서 전문적 집단에 위탁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데 아닌 것은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위탁의 반대는 자가관리잖아요. 그럼 자가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게 어떤 거야? 5번이죠. 자가주택에 대한 자가 소유에 대한, 그리고 이 단독주택에 대해서 자가 소유 부정은 이거는 자기 관리하는 거지 그 위탁 관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탁은 펀드라는 게 있잖아요. 부동산 펀드. 그래서 오피스텔에 투자하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제 주거용보다는 이제 업무용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거기 이제 여러분이 주식에 또 투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 있죠, 연기금. 국내 연기금들이 이제 오피스 빌딩에 또 투자하는 것도 맡기는 거고요. 외국계 부동산 펀드에 복합 용도 시설을 또 투자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우리가 정답은 그 4번인데요. 일단 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한다는 건 시설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대내적으로 우리가 자, 이 건물을 올릴지 안 올릴지라는 자체는 비용이 들어가거든. 근데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건 시설보다는 자산 관리에 들어갑니다. 자산에서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10번은 이제 감정평가와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자, 우리가 이 좀 재밌는 게, 자, 우리가 나중에 요약집을 보시면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이라는 것은, 자, 우리 건표율이라는 걸 이제 공법 시간에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이기 때문에 전체 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을 얼마나 할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배치가 안 맞거든요. 건물의 배치가. 건물과 부지에 대한 부적응이라는 것은, 자, 앞쪽에서 이제 내부적인 걸 따진다는 것은 균형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능적 감가라 그러거든요. 기능적. 그럼 기능적인 타자의 유무는 기술적에 들어갔잖아요, 아까.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 관리라고 하셔야 됩니다. 경제적 관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리는 법경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 복합 개념을 봤을 때 경제적인 이제 인력, 건물과 부지는 기능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기술적 관리. 이런 게 이제 좀 어렵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7번 보시면 아까 이 네 가지 관리는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자, 우리가 부동산의 소유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자산 관리가 건물주에 불을 극대화시키고 임대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건 돈을 벌게 하는 거거든요. 적극적 관리죠.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부동산을 포트폴리오 할 수 있겠고, 투자 리스크를 관리하고, 자, 매입을 좀 싸게 매입하고 비싸게 또 매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재투자할 수 있는 이 재투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문제가 전 페이지에 9번에 4번에 오피스 빌딩의 대내적인 리모델링은 시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 투자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투자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재투자 결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리모델링을 한다는 자체는 시설이죠. 거기에 대한 설비를 갖고 따지니까. 근데 앞쪽에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재투자의 결정은 이 경제적이다. 특히 이제 자산에 들어가죠. 자산관리. 그 다음에 이제 12번은, 자, 2번에 가시면은,
타성을 방지할 수 있다. 내가 직접 이렇게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러죠. 타성화가 적기 쉽다는 것은 작아요. 그럼 타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건 자치관리가 아니라 위탁관리로 가셔야 되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위탁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서 이제 우리가 이 뺏긴 게 앞쪽에서 이제 13번은 386페이지 3번을 한번 보세요. 자, 시설 등에 대한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유지 계획에 따라서 시설을 교환하고 수리하는 사전적인 유지 활동. 자, 이건 대응이 아니라 예방적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보시면 이제 건물의 생애 주기가 있는데요. 이 감정평가 또 연결이 되는데, 자, 우리가 건물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용 요소와 생애 주기죠. 자,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를 이제 좀 자세히 할 겁니다. 우리가 14강으로 간 게, 앞쪽에서 이제 우리가 봤던 이제 금융하고 투자도 중요하지만, 개발에 대한 문제가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것이고, 관리는 별로 안 나오고, 이제 이용도 이제 우리가 마케팅도 적은데, 감정평가가 중요하거든요. 강하게 가게 생각하는데, 감정평가에서 이제 감가라는 게 있잖아요. 이 하자가. 그래서 우리가 3가지가 있다, 건물이. 건물에 내용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건물의 버팀 요소죠. 그 다음에 이제 5층짜리 건물인데, 다. 첫 번째 건물은 금이 갔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감가입니다. 노후화가 됐다. 근데 노후가 안 됐는데, 다 내부적이죠. 그러면 노후화가 됐다는 거는, 금이 갔다는 거는 물리적 내용소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늙으면은 노후화가 되잖아요. 시간이 경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형식의 구식화, 옛날 방식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기능적인 감가다. 여기 봅니다. 특히 5층짜리 건물에 이제 신축 상가라고 한다면 얘는 금이 안 갔죠. 엘리베이터도 있다면. 특히 이제 신축은 이따가 보겠지만 전개발 단계라는 자체는 개발 전 단계예요. 용지 상태죠. 그러면서 사람을 친다면 이제 임시 계획 단계, 그다음에 앵애하고 아이가 태어났다면 신축입니다. 자, 신축 단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금이 안 갔죠. 그래서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전신 안노폐, 안정 단계는 사람으로 보면 중년입니다. 중년이 일을 제일 열심히 우리가 많이 하기 때문에 장기 이르고 관리를 또 잘 받아야 돼요. 관리 상태도 양호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전신 노후 단계. 그래서 건물이 악화되거나 이게 물리적 하자가 기능적 하자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폐물 단계죠. 폐물 단계. 그래서 얘는 최근의 경향으로 본다면 두 문제가 떴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14번인데 건물의 내용 요소에서 우리가 생애 주기와 봤을 때 건물의 이용이나 마멸 파손, 손상, 노후화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물리적인 내용 요소죠. 5번.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금이 안 간 거는 이제 신축 단계다.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의 경향은 이거와 좀 접목시킬 게 페이지 393페이지 가시면 18번 문제예요. 자,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걸 다 냈죠. 건물의 내용 요소와 생애 주기, 관리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틀린 것을 이렇게 됐죠. 그럼 일단 답부터 보면 5번이 정답이거든요. 아까 제가 앞쪽에서 혼합이라는 것은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 일부를 맡기죠. 보통은 법률과 경제를 내가 하고 위탁을 우리가 기술적 관리를 맡기는데 반드시는 아니라는 얘기죠.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재무 회계 관리, 시설 이용 임대차 계약을 인력 관리를 또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청소 관리는 자기가 또 할 수 있어요. 좀 색다른 사람이죠. 근데 이제 반드시라는 개념을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일부 관리를 위탁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혼합 관리로 봐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한번 주의 있게 보세요. 우리가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안 지웠네요, 제가. 그래서 배치 상태니까 기능적인 내용을 줬고요. 설계 분량, 설비 분량, 건물의 외관 디자인들은 다 기능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이라는 자체는 외부 환경가거든요. 그래서 인근 지역의 변화라든지 인근 환경, 건물의 부족함 이런 것들은 시장성 감퇴는 경제적 내용수가 다 됐다는 거고, 건물 세계 중에서 안정 단계가 건물의 양호가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안정 단계도 연장될 수도 있어요. 사람도 중년에 이제 건강 관리를 잘해야죠. 그럼 또 우리가 이 수명이 또 연장될 수 있다. 자, 건물 세계 중에서 노후 단계는 건물의 구조 설비 외관 등이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15번에 가시면은 부동산의 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자, 우리가 일단은 뭐 이렇게 잡아볼까요?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자산 부채는 경제적 관리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 유지란 외부적인 것보다는 좀 요걸 고쳐보세요. 내부적이라고 좀 하시고요. 밑에 이제 해설에 내부적으로 좀 고쳐주세요.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진 않죠. 아는 범위 내에서 유지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건물의 관리에 대한 그 생애 주기 비용은 뭐 우리가 건물 생애 이 주기에 또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초기 투자비와 관리 유지비 비율을 또 조절해서 모유기간 동안에 효과적으로 또 총비용을 또 관리할 수 있다는 건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시장 지역 경제 요인 수요 분석은 이제 자산이죠. 이거는 시설과는 안 맞죠. 근데 위설 안전, 설비라든지 이런 거 기계 보수는 이제 자산이 아니라 시설이 다 바뀌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16번에 5번은 기출을 또 뺏겼어요. 그래서 혼합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고 관리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17번에 5번을 보시면은 물리적 기능적 하자는 경제적이 아니라 기술적이죠. 그래서 다 기출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4로 가시면 다음 설명 중 모두 해당하는 관리 방식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은 업무의 기밀 유지가 유리하다라는 자체는 자기가 하죠. 소유자의 의사 능력 및 지휘 통제력이 발휘된다. 그죠? 그 다음에 업무 행위 안일화 처리하기 쉽다. 타성에 적기가 쉽다는 겁니다. 전문성이 높지 않고 낮다는 것은 자가 위탁이 반대니까 직접 자기 관리가 되겠죠. 근데 자가 관리를 자치 관리, 자형, 직접이니까 5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밑에 나와 있는 거는 뭐 한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1번 같은 건 뭐 형식의 구식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임대 빌딩이나 호텔용 빌딩의 형식이 옛날 방식이다. 그 안에 들어갔더니 너무 진보화돼서 시장 가치가 감소됐다. 이거는 이제 아까 이 형식의 구식화라는 건 기능적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자, 22번은 우리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중개업 법령신문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기출이 안 됐으면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예상 문제를 뽑은 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또 침범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장형 부동산은 쇼핑센터죠. 비율임대차는 매출액의 비율대로 내요. 그래서 자, 얘는 이제 우리가 시험지에 나왔던 자체가 아까 거기 교재를 보시면은 386으로 가시면 4번 문제 부동산 관리에 설명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이었거든요. 자, 우리가 총수익입니다. 총수익은 가능 총수익이에요. 가능 총수익에서 일정 비율 임대료 지불하는 방식이 비율임대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395페이지 가장 핵심적인 게 총소득입니다. 그래서 총소득에서 일정의 금액을 넣으면 거기다 비율을 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 임대료는 들어가죠. 기본 임대료. 우리가 120만 원을 내야 돼요. 특히 주의하실 게 순수익이 아니라 가능 총소득, 이후 총소득입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4%를 지불하겠다. 그럼 우리가 3천에서 2천을 빼면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에다가 4%니까 0.4니까 우리가 어때요? 40만 원이 되죠. 그럼 160만 원이 된다. 이 정도 이렇게 좀 체크해 보시고, 기출이 안 됐으면
제가 안 하는데 중개업 법령 실무에 나왔기 때문에 예상 문제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뭐 앞쪽에서 배웠던 것들을 이제 정리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23번. 자, 1번. 자, 토지의 경계를 확인해서 측량을 하죠. 측량은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라 측량사가 하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거는 법률적이 아니죠. 기술적으로 봐야 되죠. 근데 2번에 뭐 권리, 3번에 공법, 4번에 권리. 자, 우리가 보존 관리라고 합니다. 보존. 그러니까 보존은 소유권을 보존한다는 자체는 민법에서 배우시잖아요. 법률 쪽이고요. 자, 우리가 위설 안전이라는 건물의 기술적 관리를 배우실 때 위는 위설, 위생, 설은 설비, 안전, 보안은 안전 대체, 보존이라는 건 현상을 유지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존은 법률 쪽에 들어갑니다. 자, 24번. 빌딩의 경제 임료의 그 수준 유지, 임대료의 재평가, 재정, 경제적 관리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건, 이건 아직까지는 이제 앞쪽에서 그 우리가 기출에 나왔을 때는 관리 상태에다 빌딩이 장단이 결정된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쭉 읽다 보면은 밑에 해설에, 어때요? 이 중년에 가장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제일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3번을 보시면은, 특정인에게 같은 용도의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는 이게 경제적 임대 수준을 또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경제적 관리까지도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분 그냥 넘기시고요. 좀 안 나오는 부분은 그냥 빼고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문제를 전체적인 거를 다 넣었죠. 그래서 일단 26번에 임대차 활동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활동에는 관리 활동이 이제 임대차 활동과 유지 활동이 있는데, 임대차의 임대를 어떤 방법으로 구분하냐면 총임대차, 순임대차, 비율임대차입니다. 일정액 임대료가 아니죠. 그 다음에 조임대차는 조는 총이에요. 그래서 주거용이 이제 임차자는 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거 수령을 다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조에 지읒 들어가고 주거에 지읒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고, 비율은 매장용 부동산에 적용되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조임대차니까, 자, 비율임대차는 매장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순임대차는 공업용이 순수한 임대료만 내고 1차, 2차, 3차는 이제 협상을 하거든요. 그럼 2차는 1차에다가 보험료까지 되고요. 3차는 유지선비예요. 그럼 우리가 3차는 2차에다가 보험료와 유지선비 중에서 유지선비가 더 길잖아요. 그럼 보험료까지는 2차, 유지선비 3차 이렇게 가시는 게 좋죠. 자, 27번. 아까 건물의 생애 주기가 있었어요. 전신 안 높이죠. 그래서 틀린 거. 자, 1번. 신축 전 개발 단계는 개발 전이죠. 빌딩의 신축 동향 임대사항을 고려하고요. 자, 신축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물리적 유용성이 높다고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물리적도 높고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기능적도 높지만 경제적 유용성은 인근적인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아직은 몰라요. 그죠? 이렇게 해서 경제적 유용성은 아직은 판단할 수가 없다. 2번 정답. 그 다음에 안정단계는 중년이죠. 장기입니다. 물리적 기능적 관리에 못지않게 경제적 관리도 중요시 된다. 경제적 관리와 관련되는 것은 안정단계를 찍으셔야 돼요. 노후 단계는 이제 물리적 기능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다라는 자체를 이제 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완전 폐물은 이제 물리 경제적 기능까지 상실해버려요. 다시 전개발 단계는 하는 모든 일이 전개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 파트는 이제 자가, 위탁, 혼합이 잘 나오거든요.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영역이 자산, 시설, 재산관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경기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분류가 있고, 임대차 활동과 유지 활동이 있고, 건물에는 또 생애 주기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 요소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관리 파트는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끝내드리도록 하고요. 마케팅 단계입니다. 마케팅도 이제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우리가 마케팅 단계가 이제 한 문제가 배정이 되고, 특히 이제 아까 개발 파트 그 전에 강의했을 때
마케팅이 맨 마지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개발 파트도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